지금 듀얼 풀이 20A 모델이고요. 63V 정도 되는 상태로 이제 부산에서 라이딩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듀얼 풀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께 이제 영상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은 명륜동에서 일단 광안리까지 라이딩이고요. 일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이니까 이렇게 야간 등을 켜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야를 조금만 넓힐게요. 일단 라이딩을 하실 때는 도로에서는 우측 차선으로 운행을 하셔야 되고, 이제 시속 25km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12월부터 내 아이 혹은 먼 사촌 친척 동생들께서 이제 이거를 운행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주행을 해도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1단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트로를 당기니까 62V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를 당기면은 볼트나 암페어가 많이 떨어져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나 속도, 힘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제 빨리 좌회전을 해서 이제 차가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직진을 해서 이제 자전거 주행 도로로 한번 다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서 라이딩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보통 취미생활로 이거를 많이 하시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여부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다는 취지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속도가 조금 느리면 안 돼요. 그래서 2단 정도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온천천이라는 저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속도를 굳이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속도를 조금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차가 밀리기 때문에 본인 안전과 차량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63V 정도 나오죠. 자, 이제 신호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뒤에 차량 빵빵거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제 보통 택시들이 보통 많이 저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내 아이가 저런 상황에 생겼을 때 정말 대처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서는 좀 냉철해지셔야 돼요. 이제 편리함에 이제 녹아서 이제 이런 위험함과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판단성이 중요한, 이런 여기는 사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도로라는 거 자체가 미성년자라고 배려를 해주고 성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신경 쓰고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법적으로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이 법안, 이 법이 정말 합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다 한들 우리는 이 법을 만드는 국민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죠. 그렇지만 저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투표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나온 거를 저희는 어떻게든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저희의 자유를,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듀얼풀이라는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제가 안전하게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리뷰 영상도 될 수 있고, 이제 내 아이한테 이게 정말 안전한 제품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괜찮은 제품인지 그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이어 가지고 촬영 시간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전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래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운데를 지나가시던지 아니면 들고 가야 돼요. 이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잘 안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리막이 있는 그 공간을 활용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런 공간을 최대한 피해 가시면서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자전거 도로로 왔고요. 여기서는 자, 보여드릴게요. 1단으로 저 에코 모드로 놓고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 나오는 속도랑 GPS 속도랑 괴리감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자동차랑 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내가 날고 있는 속도보다 GPS 속도가 적은 거는 이제 체감 속도를 높여서 더 안전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가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GPS 속도가 내 정말 속도라는 거를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상급 일반 킥보드 중에서는 최상급 모델이고, 뭐 바퀴가 조금 크고 그렇다 한들 이제 이거 킥보드는 킥보드입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이나 이런 방지턱 같은 구간에서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노일 욕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런 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탱해주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체중이 한 90kg 정도 나오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산다든지 그 브레이크를 하면은 이 바가 견뎌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정말 우리한테,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고가의 제품을 사줬을 때 이게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나갔을 때 뭔가 이게 맞냐 안 맞냐의 문제를 따진다면은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이기도 하죠. 이제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여기 찍히는 건 한 20 정도 찍히고요. 체감 속도로, GPS 속도로는 한 10 정도, 10 레벨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백미러 등을 활용해서 이제 뒤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그 에코 모드, 원래 옛날 제품에는 에코 모드 그리고 듀얼 엔진 모드라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제는 싱글 모드와 이제 스피드 제한 모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 제한 모드를 쓰시면은 저속 주행이면서 에코 모드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밤인데 사람이 그래도 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낮에 주행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급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킥보드에 관련된 보험을 해주는 것도 이제 성인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지만은 나와 있다고 하지만은
보통 이제 확실히 체계가 잡힌 거는 어떤 회사의 제품을 샀을 때 해주는 그 두 회사의 제품 말고는 지금 따로 보험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대물은 이제 1000만 원 한도 내, 이제 대인은 1억 한도 내. 근데 이제 이런 법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가능주행 도로 말고 내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이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30%를 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한 도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이제 만 13세 어린이가 사용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이 의구심도 품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자전거와도 틀립니다. 이제 자전거 사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어린이들 보면은 좌우 측방 살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자전거 면허가 있죠. 자전거 면허가 있고 번호판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전거 교육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마다 다 다르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 대한 이 기본 지식과 상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호 개념도 초록불에는 간다, 빨간불에 선다,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 이런 간이 오토바이를 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위험 요소를 크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런 장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를 가기 때문에 살짝 내려가지고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전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공사 중이네요. 자, 일단 이 도로로 사람들이 우측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좌측에 이 도로로 가는데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막 튀죠. 근데 이제 이게 일반 킥보드나 일반 타이어로 타시면은 이게 만약에 밑에 돌 있거나 모래가 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쓸리게 돼 있습니다. 쓸리고 이게 미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도로로 다니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타이어나 이런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활용하는 킥보드를 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도로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죠? 자, 이런 거를 다 확인하면서 타주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죠? 이게 승차감이 이런 도로에서는 막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앞에 또 공사하는 구간이죠? 저쪽 구간에서는 또 내려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무겁습니다. 상당히. 넘어왔고요. 이제 자전거랑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방해가 안 되게 라이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대한 갈 수 있으면은 도로로 가보도록 하고, 이제 가능한 이제 13세 기준을 가정해서 이제 자전거 도로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좌우측 백미러를 활용해서 내 뒤에 누가 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최대 40km까지 나오는 자전거도 많고 이제 40km는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중에 나오는 우리가 빌려 타는 킥보드 있죠. 그런 거는 25km 제한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자전거로 그냥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데도 우리가 제어를 못하면 엄청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가정해서 라이딩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이제 이 라이딩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것들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 시중 제품에서는 이런 리뷰 영상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나노일 듀얼 프리 같은 모델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세야 할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단위다 보니까 확실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게 21A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코 모드를 안 쓰면은 장거리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전을 했을 때 충전량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사용을 계속 하시면서 충전량이 떨어진다는 거,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서 라이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 킥보드도 그거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듀얼 프림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가 많거나 아니면 언덕길을 많이 오르시거나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조금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도로도 이용하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적합한 모델이죠. 자, 일단인데도 속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25km 넘어가지 않는 데에서 이제 듀얼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에코 모드를 사용했는데도 이 정도 힘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충전을 하시고 타셨을 때와 충전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탔을 때 속도감이 틀리다는 거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받으면은 이제 첫날에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월급이 떨어지고 통장이 되면은 우리가 배터리도 없으듯이 얘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면서 타주시면 되고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라이딩 한번 해주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 연제구 카페 거리고요. 이게 조금 더 가다 보면 안락동 그쪽에서 올라가서 꺾어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킥보드라는 것 자체가 자전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고 오토바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의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자전거보다는 조금 뭐랄까 과한 느낌이라서 이게 도로로 나가기에는 정말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도 보면은 자동차들 굉장히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법도 준수를 안 하고 이제 정말 도로의 방해거리 요소로 등장도 하고 그리고 신호 위반 그리고 사이 끼어들기 뭐 이런 거 등등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킥보드도 어린이들이나 이 운전자분들이 나가시면은 환대를 전혀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측 차선 뭐 노란 실선 바깥에서 주행을 해라 이렇게 해도 차선이 꽉 차는 도로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을 한들 여러분들은 자전거 속도 이상을 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속도 이상을 내기에는 너무 자전거 도로에서 속도가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 끄기에 부딪혀도 차대차 사고가 되듯이 여기서 이 전동 킥보드를 타시고 가면은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예요. 전기 오토바이. 근데 전기 오토바이보다 출력은 낮고 암페어수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그것보다는 또 가벼우면서 이제 효율이나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탔을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도라든지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주변에 사물이나 이런 사람분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안전하게 라이딩 해 주시는 거를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일단으로는 조금 부족할 거예요. 이제 힘이 딸리면 듀얼 모드를 켜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덕이죠. 자, 1단에서는 좀 딸리죠. 제가 듀얼 모드 넣어줄게요. 자, 듀얼 모드를 넣은 1단에서는 치고 올라갑니다. 힘이 남아 돌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또 듀얼 모드를 꺼주고 에코 모드를 넣겠습니다. 자, 요런데 보시면 도로가 어디 있나요? 보이세요? 공간이 보이세요? 노란색 바깥에서 주행을 해라. 이 바깥에 주행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붙어 있어도 차선 보이시나요? 완전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동 킥보드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100% 사고가 납니다.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자전거 도로 안에서는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답답하시지만은 이거를 안 지켜주시면 차대차 사고가, 사망 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걸 좀 준수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시고 나면은 이게 도로가 좁아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만약에 내신다면은 반대편에 오는 자전거 부딪혀서 사고 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다니는 이 차선을 넘어가서 가야기 때문에,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전하지만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라이딩을 하실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라이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고가 나실 때 적게 나시면서 책임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책임져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제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고 나면은 굉장히 내가 책임져야 될 거, 그리고 다가서 이제 내가 이겨내야 될 시련과 고통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고 정말 괜찮은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언덕이 나올 텐데요. 언덕이 힘이 조금 딸리면은 듀얼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덕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크진 않아서 에코 모드 1단으로도 충분히 가시죠. 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주고, 자, 자전거 도로도 한번 확인해주고, 자전거 도로는 빨간색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이제 빨간색 확인해주고 다시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도로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도로 주행을 하면 저런 도로를 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우리 이런 전동 킥보드는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일반적인 부산에 있는 도로를 간다 하셔도 이제 저렇게 좁은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리막 같은 경우도 속도를 최대한 줄이시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전망이 너무 좋죠? 제가 광안리로 손을 꼽은 이유가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해 뜰 때 오면 참 좋은데, 이제 안전한 라이딩을 하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야간에는 불빛이 없어서 힘들고, 지금 이제 해가 막 뜨려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 새벽 4시 정도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킥보드만의 단점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장점도 보시면서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